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제 중에 첫사랑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작품은 1학년 때 내신으로 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편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한테는 조금은 굉장히 낯설은 작품이 맞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편안하게 작품 동그라미 세모 하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찾을 건데, 제목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쵸?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을 피우려고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거기다가 꽃을 피우려면 사실은 눈이 낼 수 있는 꽃은 눈꽃이지. 눈이 쌓여서 꽃처럼 생긴 눈꽃. 그런데 어쨌든 나뭇가지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겠죠. 나뭇가지가 흔들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도전, 즉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려고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겠습니까? 자, 우선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했으니까 도전을 하긴 하는데 멈추지 않았으랴 라는 건 멈추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뭐뭐 하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보통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사실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아. 왜? 눈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눈을 마치 사람처럼 도전했어 라고 하니까 의의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나뭇가지 위에다가 세울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그 위에다가 세운다는 건, 꽃을 피운다는 건 눈꽃을 피울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게 눈꽃임을 알고 있으면 편하지요. 자, 어쨌든 피우고 싶어서 도전을 했어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도 봤겠지. 도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고요. 싸그락을 한번 써볼까? 왜냐면 의성어 때문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도 보고요. 남분분 춤도 췄겠죠. 남분분이라고 하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막 흩날리는 거 있잖아. 그걸 춤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싸그락은 소리, 그러니까 의성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남분분은 모양, 그러니까 의태어가 쓰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리고 미끄러지고요. 왜? 나뭇가지 위가 미끄럽기도 하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눈이 내릴 때 눈 자체도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 미끄러진다는 건 사실은 꽃을 만들고 싶은데 안착해서 미끄러진다는 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지요. 그러니 그 무엇이 됐던 미끄러지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야. 무언가 힘들어, 시련과 고난, 뭐 이 정도로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무엇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시련을 겪더라도 어찌됐든 이렇게 막 난리를 쳐서라도 최대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서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존재니 우리는 긍정적인 소재로 볼 거고요. 긍정적인 소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또 원하니까 만들려고 했겠지. 긍정적 소재로 보겠죠. 우리가 제목은 알고 있었잖아. 첫사랑이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의 꽃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 얘기가 나올 때 꽃이 나오면 뭔가 사랑의 결실 이러잖아. 네, 그래요. 뭔가 첫사랑, 사랑의 결실인 첫사랑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발음 한 자락 분명 날아갈 사랑을 위해서요. 사랑은 이렇게 허무하기도 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날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후에야. 자,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 안 쓸게. 햇솜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라는 건 우선 체크하시고요. 햇솜 같은 그 마음 같은 것을 우리 보통 내 마음을 다 줄게 라는 표현 쓰잖아. 도전만 한 게 아니야. 뭐까지도 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줬어요. 여기서의 마음은 뭔가 정성 아니면 사랑 뭐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긍정적 소재로 쓰인 거 맞고요. 그것을 다 준 후에야 드디어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라. 분명히 우리는 눈꽃을 피운다고 그랬거든. 눈꽃을 피웠는데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눈꽃을 황홀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구나. 아예 그냥 대놓고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없이 대놓고
비유하고 있으니까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저 황홀을 봐라. 저 눈꽃을 봐라. 눈꽃을 황홀하다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 표현 맞죠. 드디어 이뤄냈지요. 자, 이게 굳이 뭐야 라고 얘기해서 묻는다면 네, 이거는 첫사랑입니다. 왜 제목이 첫사랑이었고요. 그렇게 원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다가 봄이면 가지는요. 그 한 번 된 자리에 첫사랑이 있고 첫사랑은 한 번쯤은 사라지고 왜 눈꽃이 사라지는 걸 첫사랑이 사라지는 거 깨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한 번 된 자리에 불에 됐어. 우리 보통 아픔을 했을 때 불에 된 자국같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황홀한 눈꽃이 폈지만 봄이 되면 얘는 사라졌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자욱이 남겠죠. 우리가 첫사랑이 사라지고 첫사랑의 아픔이 남아있듯이 그 된 자리에 세상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또 터뜨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또 여기 위에는 돋을 거예요. 자, 봄에 나뭇가지 위에 돋는 거 우리 보통 뭐라 그래? 봄의 꽃이요. 정말로 꽃이 피어나는 거죠. 진정한 사랑 혹은 또 다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봄꽃이 피어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가 됐던 긍정은 하지만 살짝 저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그쵸? 긍정은 하더라도요. 뭔가 아름다운 상처라고 그랬거든. 상처 자체는 부정적인데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쓰인 표현법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이건 이 작품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분명히 눈꽃이 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 분명히 눈이 피었을 때는 겨울의 이미지야. 분명히 겨울로부터 시작을 했을 거야. 그런데 봄이 오면 봄꽃이 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겨울에서 봄이 됐죠? 결국 흐르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혹은 계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자, EBS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거론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EBS에서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 당연하죠. 의인법 쓰였으니까. EBS에서 도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 이거 도전하는 모습 맞죠?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 있었어요. 맞고 시적 대상에게 실현을 주는 존재로 EBS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을 표현했거든. 거기에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는 EBS 표현은 알고 있지? 그래, 이 표현이 이게 문맥상 앞뒤의 내용상 맞아를 인정하고 끄덕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람은 뭐냐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한다긴 하지만 어쨌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거거든요. 사랑이. 그러니 사랑한테 실현을 주는 존재 맞네요. 그래서 사랑 시적 대상에게 그죠? 사랑받고 사랑에게도 실현 주지만 그게 곧 시적 대상에게 주는 실현 맞지? EBS는 정확하게 시적 대상에게 실현을 주는 존재다라고 바람을 지칭했습니다. 표현 맞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 자, EBS 표현은 맞아라고 하는 선이면 되고요. 사실은 EBS 표현을 맞아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이렇게 시분석이 끝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시분석 별거 아니다. 긍정, 부정을 하겠어요. 저 긍정, 부정에 초점 맞춰서 매번 들어가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높아시면서 얘기하지만 현대시는 여러분이 꼭 아는 시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기출에서는 더더욱이나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져야 되는 건 긍정, 부정. 제가 이걸 1000번, 10,000번 더 했지만 이제 EBS 강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연습하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시는 연습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이 작품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